내가 있는 3층까지 올라왔다. 도각.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였는데 점점 내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발걸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피곤해서 그런가? 헛게 들리나 보다 싶어서 나는 에너지 드링크를 다시 마시고 책에 집중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맞은편에 앉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드르륵. 책상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 학생이 공부할 때 나는 소음들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맞은편 책상에 책이 펼쳐져 있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었는데 제목마저 잘 보이지 않았다. 일어서서 가까이 가려는 순간 제목 엘리베이터. 우리 아파트 엘리베이터는 원래 좀 이상했다. 가끔 눌렀던 층이 아닌 다른 층에 멈추기도 하고 문이 닫혔다 열렸다 반복하기도 했다. 관리사무소에 신고해도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이라는 답변만이 돌아왔다. 그런데 어젯밤엔 정말 이상했다. 1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7층에서 멈췄다. 아무도 누르지 않았는데 말이다. 문이 열리더니 알 수 없는 할머니 한 분이 타셨다. 곱게 빗어 쪼글진 머리에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한복이 어딘가 낡아 보였다. 대충 생각해보자면 1970년 초반대 스타일 같은 느낌? 할머니, 몇 층으로 가세요? 라고 물었더니 그저 고개만 끄덕이시더라. 그런데 이상한 건 할머니가 타고부터 엘리베이터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거다. 8층, 9층, 10층 그냥 계속해서 올라갔다. 할머니 어느 층으로 가세요? 대답이 없으시길래 할머니 쪽을 돌아봤는데 할머니께선 조용히 나를 보고 계셨다. 그런데 눈이 까맣게 함몰되어 있었다. 우리 손자를 닮았네요. 목소리가 멀리선가 들려왔다. 15층, 16층, 17층. 우리 아파트는 12층이 최대층인데 숫자는 계속해서 올라갔다. 20층이 되었을 때 띵! 엘리베이터 문은 열렸다. 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새까만 어둠뿐이었다. 할머니께서는 엘리베이터 밖을 나가며 돌아보셨다. 청년, 다음에 또 만나요. 문이 닫히고서야 정상적으로 1층으로 내려갔다. 오늘 관리사무소에 전화해 확인해봤더니 7층에는 8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계셨다고 한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고 그 집은 지금도 비어있다고 했다. 아마 할머니께선 다른 세상으로 가신 게 아닐까? 다음 이야기입니다. 병원 실습. 나는 간호학과 4학년이라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있었어. 우리가 배정받은 곳은 내과병동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음침하더라고. 특히 복도 끝에 있는 405호실이 꼭 그랬어. 늘 비어있는 방인데 지나갈 때마다 섬뜩한 느낌이 들더라고. 언니 405호는 왜 늘 비어있어요? 나는 선배 간호사한테 물어봤다. 거기는 환자를 안 받아요. 여러 가지 일이 좀 있어서. 더 이상 자세한 얘기는 해주지 않으셨다. 실습 셋째 날 밤 나는 당직을 서게 됐다. 새벽 3시쯤에 순찰을 도는데 405호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상해서 문을 살짝 열어보니 침대에 웬 할아버지 한 분이 누워 계셨다.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는데 가슴이 미약하게 오르락 내리락 거렸다. 나이가 많으신 환자분이 입원하셨나 보다 라고 생각하고 간호사실에 가서 확인을 했다. 그런데 405호실은 여전히 공실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다시 가보니 405호는 불이 꺼져 있었고 방은 비어 있었다. 의아한 나는 다음날 선배에게 물어봤다. 언니 있잖아요. 405호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봤는데요. 선배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다. 어떤 할아버지? 산소 마스크를 끼고 계셨는데 그분이구나. 김할아버지겠다. 그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김씨 할아버지는 405호실에서 3개월간 입원해 계시다가 가족들이 모두 모여있는 가운데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 했다. 그런데 돌아가신 후에도 가끔 그 방에서 목격된다는 거였다. 무서워하지는 마. 김할아버지 좋은 분이셨어. 그날 밤에도 405호실에는 불이 켜져 있었다. 이번에는 시음호흡을 하고 405호실에 들어가 봤다. 김할아버지께선 나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으셨다. 간호사 양 고생이 많네.
할아버지,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알고 있어. 그런데 이 방이 마음이 편해서 말이야.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돌봐줬고 많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들었거든. 그래도 허허, 걱정 마라. 나는 아무도 해치지 않을 거야. 그냥 가끔 여기 와서 편안히 쉬다 가는 거야. 할아버지와 한참 이야기를 나눴다. 가족 이야기, 젊었을 적 이야기 등등등. 새벽녘이 되자 할아버지께선 조용히 말씀하셨다. 아이고, 이제 가봐야겠다. 간호사양 고생했어. 일찍 쉬어. 그 뒤로도 가끔 405호실에는 불이 들어오지만 이제는 무섭지가 않다. 오히려 할아버지가 계시면 밤근무가 덜 외롭고 덜 무섭다. 다음 이야기입니다. 도서관. 기말 준비로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하고 있었다. 우리 학교 도서관은 24시간 개방이라 밤늦게까지 공부할 수 있어 너무 좋았다. 어젯밤 이상한 일이 생긴 것 빼고 새벽 1시쯤 되니 사람들이 하나 둘 나가기 시작했다. 결국 나 혼자만 남았다. 조용한 게 집중하기 좋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아, 나 말고도 공부를 하는 애가 있었구나 라고 생각했다. 1시간쯤 지나니 그 발걸음 소리가 내가 있는 3층까지 올라왔다. 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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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발걸음 소리였는데 점점 내 쪽으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고개를 들어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발걸음 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왔다. 피곤해서 그런가? 헛게 들리나 보다 싶어서 나는 에너지 드링크를 다시 마시고 책에 집중했다. 그런데 누군가 내 맞은편에 앉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드르륵. 책상을 사이에 두고 누군가 앉아있는 것 같았다. 책장을 넘기는 소리, 펜으로 메모하는 소리. 학생이 공부할 때 나는 소음들이 들려왔다. 고개를 들어봤다.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맞은편 책상에 책이 펼쳐져 있었다. 아주 오래된 책이었는데 제목마저 잘 보이지 않았다. 일어서서 가까이 가려는 순간 책이 저절로 닫혔다. 탁! 그리고 신기루처럼 사라졌다. 나는 다음날 아침 사서 선생님께 물어봤다. 저 선생님, 혹시 밤에 도서관에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도 있나요? 아니요. 학생증으로만 출입이 가능하고 출입 기록도 전부 남아요. 왜요? 아니, 그냥 혹시 3층에서 무슨 일 있었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네, 어떻게 하셨어요? 아,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아마 제가 아는 아이 때문인 것 같네요. 그 친구의 이름은 박군이에요. 박군은 졸업생이었다. 20년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다고 했다. 어느 날 3층에서 쓰러져 창문 밖으로 떨어졌고 그대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아마 과로사였을 거다. 그분 아직도 공부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해가 되는 건 아니니까 너무 신경 쓰진 마세요. 그날 밤에도 3층에서 공부를 했다. 새벽이 되자 발걸음 소리가 또 들려왔다. 이번엔 두려워하지 않고 말을 걸었다. 박 선배님, 안녕하세요. 저도 공부 열심히 하고 싶어요. 저도 선배님처럼 전교 1등이 목표거든요. 발걸음 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조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고생 많이 하네. 너는 건강 꼭 챙기면서 공부해.